아무리 마음을 먹고 의지를 다지고 결심을 해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나쁜 습관만 하게 굳어져 있어. 툭 하면 술 생각나, 툭 하면 배달 음식 땡겨, 툭 하면 무기력하고 자책만 해. 그게 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나의 패턴이 나의 운명이고 팔자인 거죠. 계속 내가 아무리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마음 먹고 동기부여해보고 의지를 다져도 나도 모르게 또 자동 반응으로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생동대장입니다. 저도 월급 132만 원 직장인에서 강남 사무실에 있는 사업가, 주식으로 1,000만 원 날려온 사람에서 주식 수익률 연평균 20% 유지, 매일 생각만 하고 술만 마시던 인생에서 베스트셀러 2권 작가, 4천 회 이상의 실행력 컨설팅,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명사특강까지 저기 밑바닥에서 하나 차곡차곡 올라오면서 정말 저는 실행력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요. 나쁜 습관, 이거 누구나 우리 원수한테 줘버리고 싶잖아. 그쵸? 좋은 습관? 누구나 내 걸로 만들고 싶잖아요. 릴스, 쇼츠, SNS, 술 끊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단순히 의지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계속 막아 세우는 과거 패턴 때문인데요. 우리 뇌 안에 이미 완성된 자동 재생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나 어떤 감정 상태가 되면 특정 상황이 오면 우리 뇌가 알아서 같은 루틴을 틀어버리는 거죠.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불태워도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먼저 한 가지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습관고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개념 빙산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빙산이 있으면요, 회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은 전체의 아주 일부이고요, 물 아래에 훨씬 더 큰 덩어리가 숨어 있잖아요. 우리 행동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부분은 이 빙산 위 아주 작은 조각이에요. 그 아래 훨씬 더 큰 영역에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패턴이 있다는 거죠. 신호, 루틴, 보상으로 이루어진 뇌의 자동화 시스템. 어떻게 이게 작동하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신호가 오면 루틴이 작동하고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퇴근하면서 피곤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이게 신호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 쇼츠를 켜라는 루틴을 발동해요. 그리고 잠깐이나마 긴장이 풀리는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신호, 루틴, 보상 사이클이 반복되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뇌 안에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기저핵은 우리의 반복되는 행동을 자동 프로그램으로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마치 스마트폰의 자동 저장 기능처럼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했던 행동이 반복되면서 기저핵에 자동으로 저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서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동안 기저핵의 활동이 최대 300%까지 올라갔다가 습관이 자동화된 이후에는 에너지가 훨씬 줄어든다는 게 관찰됐어요. 우리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반복 패턴을 자동 처리 모드로 전환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끊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미 기저핵에 자동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지로 막으려고 해도 우리 뇌는 이미 자동화 모드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바로 도파민인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좀 달라요. 도파민은 보상이 왔을 때가 아니라 뭔가 보상이 올 것 같은 그 기대의 순간에 더 크게 분비가 돼요. 연구에 따르면 보상이 예측이 될 때 도파민이 최대 50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쁜 습관 루틴이 반복될수록 신호만 봐도 도파민이 빡 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은 것 자체가 신호가 돼서 뇌가 배달 음식 온다, 계속 재미있는 쇼츠 온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도파민을 먼저 분비해버리는 거죠. 이게 습관 접착제예요. 도파민이 나쁜 루틴을 뇌에 단단하게 붙여놓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끈끈한 끈적이처럼 붙어버린 나쁜 습관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나쁜 습관을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한다는 거예요. 습관은 없애는 게 아니라 덮어 쓰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뇌는 두 가지 길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닦여 있는 나쁜 습관의 고속도로, 그리고 새로 깔려 있는 좁은 오솔길. 이 두 길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쓰이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활성화되냐, 순탄해지냐가 결정이 돼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도 표현하죠. 경험과 반복으로 뇌 회로가 실제로 바뀌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억지로 막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회로를 반복해서 쓰다 보면 옛날 회로가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 첫사랑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신호와 보상은 그대로 두고 중간에 루틴만 바꾸는 거예요. 다시 우리 퇴근길 예시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피곤하다는 신호는 그대로야. 긴장이 풀리는 보상도 그대로예요. 근데 그 사이의 루틴, 소파에서 핸드폰 보는 것 대신에 15분 산책을 넣는 거죠. 같은 신호, 비슷한 보상, 다른 루틴. 이게 습관 교체 전략이에요. 우리 뇌를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뇌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 교체 전략을 쓸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 자극의 종류예요. 뇌 회로를 바꾸는 자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한 자극이에요. 충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희 아버지는 술 고래시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충격적인 좀 경고를 받으셨어요. 그날부터 술을 딱 끊으시더라고요. 이런 강렬한 경험이 우리 뇌 회로를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자극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건 이 두 번째 반복 자극이에요. 반복 자극이란 건 자꾸 일관된 행동을 같은 신호 뒤에 계속 끼워 넣는 거예요. 우리 뇌는 반복되는 자극이 들어오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그 루틴에 맞는 회로를 점점 강화해 가요. 습관 형성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이 자동화되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빠른 경우는 18일, 느린 경우는 254일까지 걸리기도 하지만 평균이 66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밝혀진 건데요. 단순히 반복만 한다고 빠르게 습관이 생기지는 않아요. 의식적으로 집중하면서 반복한 그룹이 그냥 대충 반복한 그룹보다 습관 형성 속도가 약 30% 더 빨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 수영 배울 때 그냥 물에만 계속 들어가서 혼자 막 허우적거려. 그러면 오래 해도 쉽게 지치고 잘못된 자세가 몸에 굳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좋은 강사님을 만나서 호흡법도 배우고 팔 동작도 배우고 발차기 타이밍도 배우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같은 시간에 훨씬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습관을 바꿀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지금 내가 신호를 받았구나. 루틴이 발동되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걸 의식하면서 새로운 루틴을 끼워 넣는 것이 그냥 막연히 참아야지, 의지를 다져야지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로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강력한 전략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정체성 언어입니다. 뇌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 행동에 맞는 자아를 만들기 시작해요. 한두 번 운동하면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66일 이상을 운동하면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정체성이 생깁니다. 신경과학자의 연구에서도요. 감정과 욕구, 반복 행동이 시냅스 네트워크를 통해 자아를 만든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루틴을 시작할 때 그냥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언어를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나는 저녁에 스트레스를 산책으로 푸는 사람이야. 나는 아침에 폰 대신 물 한 잔 마시는 사람이야. 이 문장 처음엔 정말 어색해요. 당연히 어색하죠? 아직 그 회로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근데 66일 동안 그 루틴을 반복하면요. 이 문장을 함께 쓰다 보면 우리 뇌가 그 정체성에 맞게 회로를 재배치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런 자동 인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긍정 확언 아닙니다. 우리 뇌의 회로를 교체하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나쁜 습관이 계속 강화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잡다한 자극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쇼츠 보다가 카톡 확인하다가 뉴스 댓글 보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어느 쪽으로 회로를 강화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아. 도파민이 여기서 한번 터지고 저기서 한번 터지고 끝나고 나면 뭘 했는지 모르게 괜히 무기력해지잖아요. 이게 우리 뇌 입장에서 보면 자극은 잔뜩 들어왔는데 어느 쪽 회로를 강화해야 할지 신호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 혼란이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겁니다. 반대로 의미 있고 일관된 자극을 반복해서 주면요, 우리 뇌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그 방향으로 회로를 점점 굵게 만들어 가요. 이게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나쁜 습관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기저핵에 자동 프로그램으로 저장된 거고, 도파민이 그 회로를 더 단단하게 접착제로 끈적끈적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 구조를 모른 채 의지만으로, 동기부여만으로, 간절함만으로 이거 싸우려고 하면 그냥 100% KO 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신호와 보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힘만 교체하는 전략을 써서 66일 동안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정체성 언어까지 붙여주면 66일 동안 의식적으로 반복하면서 여기에 정체성 언어까지 붙여주면 뇌회로가 실제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위에 방법 다 알겠다 싶으시죠? 근데 잠깐요. 여러분들 방법을 아는 것과 그 방법을 나에게 또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거는 정말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습관고린을 바꾸는 실패 원인 중 가장 많은 원인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나만의 이유예요. 이가 불명확한 거죠. 왜 바꿔야 하는지 진짜 이유 없잖아요. 어떤 루틴도 66일 못 버팁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너무 큰 거예요. 처음부터 하루 1시간 운동 목표로 잡으면요, 뇌가 그냥 진입 통로 자체를 그냥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회피로 발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제일 치명적인데요. 한 번 실패했을 때 그냥 전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할 거 아니면 그냥 하지를 말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제 야식 먹었으니까 그냥 나는 끝난 거야, 나 포기야. 이 패턴이 습관 형성을 가장 많이 막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실패 패턴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지가 달라요. 누구는 시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시작은 잘하는데 3일 뒤에 꺼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90%까지 해놓고 마무리해서 KO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습관고리 안에서 어느 지점이 약한지가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패턴이 다른 거죠. 신호 단계에서 막히는 사람인지, 루틴 단계에서 막히는 사람인지, 보상 설계가 잘못된 사람인지, 이게 다 다른데 같은 방법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같은 습관 전략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내 습관고리에서 어느 지점이 막히는지, 내 실패 패턴이 어떤 유형인지, 내 뇌는 어떤 신호에 반응하는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또 방법만 따라 하잖아요. 그럼 6개월 뒤에도 또 같은 자리예요. 나의 패턴은 정말 아쉽게도 내가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동 재생 중인 플레이리스트 안에서 어떤 노래가 왜 재생되는지는 이거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생동대장 진단 컨설팅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습관고리에 어느 지점이 막혔는지, 어떤 신호에 어떤 루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보상 구조와 정체성 언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맞춤 전략 설계해보세요. 혼자 방법 찾아가면요, 또 10년 시행착오 반복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패턴 진단하면요, 시행착오 빠르게 단축할 수 있어요. 방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패턴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동 재생 플레이리스트를 끄려면 어떤 곡이 왜 반복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 생동대장입니다.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하루 3명 한정으로 무료 실행력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면서 이거 내 얘긴데 싶었던 순간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느낌, 그 감각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바로 댓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내가 바꾸고 싶은 신호 하나만 작성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동으로 어떤 나쁜 루틴이 켜지는지 우리 앞으로도 함께 가요.